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람. 이 시간에는 우리가 사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주시는 분들과 이야기 나누는 아름다운 토크 시간인데요. 오늘도 아주 특별한 분들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내 삶의 작은 실천 하나로 내가 바뀌고 또 세상이 바뀌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이신데요. 스몰 스텝의 저자 박요철 작가님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요철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우선은 자기소개를 좀 간단하게 좀 해주시겠어요? 예, 저는 현재 그 브랜드 컨설팅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브랜드 컨설팅이라고 하면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요. 회사들이 어떤 뭐 이름도 지어주고, 네. 예, 스토리텔링도 대신 네. 해주고, 예. 그리고 또 책도 만들어주고,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잘 물건을 잘 팔고 서비스를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일들을 여러 가지로 지금 한 6년 정도 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혹시 이게 들으시는 분들 중에 네네네. 방송 함께 하시는 분들 중에 네. 나는 내 셀프 브랜딩이 네. 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연락드리면 되겠네요. 그럼요. 요즘 퍼스널 브랜딩이 되게 네. 좀 유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사실 브랜딩이라고 하는 게 네. 결국은 한마디로 그 가치 창출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그 가치라는 게 수익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를 돕는 일일 수도 있고 또 내 자신을 잘 알려서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들 찾아서 그 사람들 돕는 것도 일종의 가치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어떤 시대보다도 회사 안에 내가 아니라 회사 밖에서도 가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그 얘기는 나중에 저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할 것 같고요. 네. 먼저 어떻게 이제 극동방송이니까 저희가 여쭤볼 수 있는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떻게 신앙을 가지시게 되셨는지. 이제 크리스찬이시니까 그것 좀 먼저 여쭤보고 싶어요. 뭐 일단은 그 어릴 때 어머님이 교회 다니셨고 동네 교회가 있었고 자연스럽게 가야 되는 분위기였죠. 분위기 자체가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녹아 있었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제대로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된 계기는 미우라 아야코라는 혹시 작가 아세요? 일본의 되게 유명한 크리스찬 작가입니다. 사실 일본에 그 크리스찬들이 많지가 않은데 빙점이라는 소설을 써서 빙점은 들어봤어요. 미우라 아야코라는 일본 크리스찬이 쓴 소설인데 그분이 소설도 영향력이 있었지만 또 그분의 어떤 에세이를 보면서 야, 이런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면 나도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군대 가서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제대로 회심하게 된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 그렇게 미우라 작가님의 어떤 부분이 그렇게 매료되신 거예요? 일단은 그 빙짬이라는 소설은 그 원죄를 얘기를 해요. 자기가 굉장히 착하고 올곧게 살아왔던 사람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결국은 자기가 아버지가 살인범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 살인범의 어떻게 보면 자식을 키워준 양부모의 존재를 알게 되면서 인간이라는 게 스스로 선해질 수 있느냐라는 그런 어떤 질문에 답하는 그런 소설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세이 같은 경우는 사실 크리스찬들이 말로만 그 신앙을 얘기하면서도 삶에서는 영향력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사실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미우라 아야코 이 분의 남편과 주변 사람들 보면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지었는데 근처에 일조량의 피해를 준다. 그럼 집을 허물어 버려요. 그러니까 진짜 이웃사랑이 뭔지를 몸으로 보여주고 또 이 미우라 아야코 이분은 평생 그 투병 생활을 하십니다. 결핵이다 대장암이다 하셔가지고 굉장히 고통 가운데 계신데 고통 가운데서 살아오셨는데 그 안에서 평안을 찾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야, 이게 진짜 크리스찬이야? 그럼 나도 이런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근데 그 말씀을 들으니까 지금 우리 작가님께서 지금 이제 브랜딩 쪽 일도 하시지만 또 함께 하고 계시는 게 그 스몰 스텝이라는 제가 초반에도 좀 소개해드렸지만 작은 내 삶의 변화가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드는 그런 거를 이제 말씀해 주시잖아요. 근데 약간 거기에서도 그 비슷한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겹칠까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명목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작은 거라도 좀 실천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서 약간 다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네요. 사실 이제 스몰 스텝을 얘기하자면 사실 이제 직장 생활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데 그 많은 분들이 월요병 얘기하시죠. 월요일 출근하기 싫어가지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울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 부담과 단순히 회사 가기 싫다라는 게 아니라 네. 그 일이 주는 부담과 책임감, 뭐 또 돈 벌기 어려움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고 생각하는데 네. 뭐 대표님들도 월요일은 싫으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그 책임감 같은 게 있잖아요. 그쵸?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이제 혹시 목사님 갓피플 아시나요? 갓피플. 예. 사이트에서 한 4년 동안 기획자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좀 이따가 이제 어떻게 스몰 스텝 시작하셔야지 말씀을 해주시긴 하겠지만. 네네네. 예. 그래서 거기서 일을 하다가 이제 월요병에 걸려가지고 기독교 회사라고 또 월요병이 없지는 않거든요. 그럼요. 다 인간이고. 그래서 이제 저녁에 제가 좋아하는 이제 책을 읽으러 회사 얘기하고 이제 칼퇴근을 하고 회사에 교보문고에 가가지고 책을 읽기 시작해요. 8시부터 이제 교보문고 마칠 때까지. 그렇게 이제 3시간 한 반 정도 책 읽고 그 책 읽은 것들이 이제 직원들에게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직원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내가 정말 필요했던 제가 읽었던 책들 중에서 인상적인 문구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보내주면 매일 아침마다 한 문장씩 보내주면 되게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하나의 일종의 스몰 스텝이죠.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회심이라고 하시게 된 계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근거에는 그 작가님께서 마음속에 언제나 약간 자그마한 변화라도 그런 것에 대한 갈증이 언제나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분들이 이제 한 번에 크게 변화하는 것들을 뭐 바라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직장 생활하면서 그렇게 큰 변화를 이뤄내기는 힘들잖아요. 그렇죠. 저 나름대로 이 일을 계속하기 위한 이 삶을 정말 좀 은혜롭게 작은 실천들 액티브하게 그렇게 하려고 작은 실천들을 찾다 보니까 그 자잘한 그런 실천들을 하게 되죠. 책을 읽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영어 단어 5개를 외운다라든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소소한 실천들을 하나 둘씩 늘려갔는데 근데 그게 되게 다른 분들에게는 자기계발서 읽으면 저 사람은 그냥 원래 유명한 사람이니까 원래 잘난 사람이니까 저런 얘기를 할 수 있겠다 싶은데 저는 그걸 이제 브런치라는 이제 블로그에 올리기 시작했거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시더라고요. 쟤도 하는 정도면 나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용기를 주지 않았나. 근데 그게 누적이 되니까 5년, 6년, 7년 누적이 되니까 제 삶에 어떤 변화들이 만들어졌고. 그래서 저는 작가님이 이제 저도 강연하는 것도 보고 했는데 매력적인 게 그거였어요. 다른 자기계발서 같은 경우는 목표를 정해요. 이런 사람이 되자 혹은 비즈니스 이런 걸 이루자. 그래서 그걸 가는데 작가님 같은 경우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그거에 대한 특별히 큰 그림은 안 그려주세요. 대신에 조그만 거를 지금 해보자. 저는 약간 그게 성경의 베이스로 나오는 하나님의 주권자하심 대신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 삶에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걸 실천하되 그 결과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 아닐까.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그 일본의 그 작가님, 기독교 작가님이 말씀해 주신 것도 실천들이 아까 이제 일조량 때문에 이웃이 피해를 입으면 집을 무너뜨린다고 했잖아요. 엄청난 계획을 갖고 하시는 건 아니니까 대신에 내 삶의 작은 신앙인으로서의 실천에 대한 고민을 아마 공감하시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큰 사업을 하고 직원들 많이 고용하고 또 돈을 많이 버는 것들이 사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방법일 수 있겠죠. 근데 또 저 같은 분들도 많을 거라고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큰 목표보다는 일상에 충실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에 집중하고 거기서 만족을 찾고 그래서 요즘 이제 소확행 이런 말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뭐랄까요? 약간 스몰 라이프가 아니라 심플 라이프 이런 거에 대한 유행들이 꽤 있었습니다. 필요한 거죠. 옛날처럼 한 번에 큰 결과를 이루어내는 것들이 내가 쉽게 할 수 없구나라는 것들에 대해서 좌절감을 느낀 분들이 많았을 거고 성공한 분들은 소수일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머지 분들은 절망해야 되느냐? 아니죠. 우리가 그냥 평범한 사람들 소시민의 삶으로도 얼마든지 내 삶을 윤택하게 갖고 갈 수 있다라는 것들이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문제는 이 작은 실천들을 하다 보니까 또 나중에 또 큰 결과들도 만들어내는 것들을 경험을 하면서 확신을 가지게 됐고 지금 그 얘기를 계속 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스몰 스텝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이제 그 책을 쓰시게 된 계기와 어떻게 이제 이야기가 이루어지는지를 듣고 싶은데 저희가 시간이 다 됐습니다. 벌써 시간이 다 됐나요?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 다시 오셔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떻게 스몰 스텝이라는 책이 쓰여지고 그게 어떤 변화들을 또 가지고 왔는지 그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지금까지 아름다운 토크 시간이었고요. 함께해 주신 분은 스몰 스텝의 작가 박효철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